당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달콤한 맛? 아니면 살찌는 주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 당 분자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당의 숨겨진 세계로 들어가서 그 놀라운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표면은요, 바로 이렇게 생긴 당 사슬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이 사슬들이 바로 세포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소통하고 또 면역 체계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한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은 이제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사실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은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흔한 생체 분자거든요. 식물이 광합성으로 태양 에너지를 붙잡아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이 탄수화물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상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대한 탄수화물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기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당의 청사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복잡한 탄수화물을 만드는 기본 벽돌, 바로 단당류입니다. 화학적으로는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니 케토닌이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죠? 괜찮습니다. 핵심은 여러 개의 하이드록식이라는 가지, OH를 가진 분자라는 건데요.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언뜻 보면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용기, 카보닐기라는 큐브의 위치인데요. 왼쪽 알도스는 사슬의 맨 끝에, 오른쪽 케토스는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이 단 하나의 위치 차이가 당의 두 거대한 가문, 알도스와 케토스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당의 위대한 조상님, 바로 이 두 분자입니다. 탄소가 딱 3개뿐인 가장 작은 알도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그리고 가장 작은 케토스,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류의 당들은 모두 이 둘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단순한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나 다양한 당 분자들이 탄생하는지 그 변신의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그림 좀 보세요. 꼭 가게도 같지 않나요? 맨 위에 있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당들이 생겨나잖아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다 똑같은데 마치 똑같은 레고 블록을 가지고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요. 3차원 공간 배열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새로운 당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입체 이성질체라는 개념이 당의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열쇠예요. 4개의 팔에 모두 다른 걸 쥐고 있는 비대칭 구조, 카이랄 판소라는 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가능한 구조의 수가 2배씩,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 되는 거죠. N개가 있으면 2의 N제곱계라니 정말 대단하죠? 입체 이성질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거울상 이성질체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왼손이랑 오른손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똑같이 생겼지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방향이 달라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디리보스와 엘리보스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화학적으로는 D형, L형 둘 다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은 우리 몸을 포함해서요. 거의 모든 당을 이 D 형태로만 골라서 썼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이 한쪽 손잡이만 선택했을까요? 이건 아직도 과학계의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에피머라는 친구를 만나볼게요. 여러 개의 카에랄 탄소 중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구조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당, 디글루코스와 우유에 들어있는 디갈락토스가 바로 이 에피머 관계입니다. 이 진짜 사소해 보이는 원자 하나, 방향 차이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른 물질로 취급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유 마시면 속이 불편한 유당불내증을 겪는 거고요. 바로 이 갈락토스 때문이죠. 당은요,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모양 자체를 바꾸는 변신의 귀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 당들은 다 길게 늘어선 사슬 모양이었잖아요. 그런데 물에만 들어가면 이 당이 마치 자기 꼬리를 덥석 무는 것처럼 구부러져서 안정적인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변신해버립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당은 바로 이 고리 형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가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평범했던 탄소 하나가 아노모탄소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탄소에 붙은 OH기가 고리평면의 아래를 향하는지 알파, 위를 향하는지 베타에 따라 또 두 가지 새로운 이성질체가 생겨나죠.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녹말과 소화 못 시키는 셀룰로스라는 어마어마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진 당들이 다른 분자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당이 가진 화학 연장통을 한번 열어보시죠. 당은 정말 다재다능해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산화, 환원, 자기들끼리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이성질화, 다른 분자랑 딱 붙기도 하죠. 에스터, 글리코사이드 형성. 그런데 가끔은 통제가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당화 반응처럼요. 이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반응을 꼽으라면 전 글리코사이드 형성을 꼽겠습니다. 한 당의 아노모탄소가 다른 분자와 결합하는 이 반응은 마치 분자들끼리 손을 잡는 악수 같은 거예요. 이 악수를 통해서 단당류들이 서로 연결되고 설탕이나 녹말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글리코사이드 형성과 당화.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글리코사이드 형성은 효소의 통제 아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축 과정이에요. 반면에 당화는 효소 없이 무작위로 당이 단백질 같은 데 마구 달라붙는 현상이죠. 이게 반복되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당독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분자 수준에서 당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우리가 책에서 보는 당의 구조는 사실 딱 멈춰있는 스냅샷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물속에서 알파형, 베타형, 그리고 아주 잠깐 나타나는 사슬형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 상태죠.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동적인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0.02%.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 포도당 중에 고작 0.02%만 아주 잠깐 열린 사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눈 깜짝할 사이에만 존재하는 극소량의 포도당 덕분에 우리가 병원에서 소변 검사 같은 걸로 혈당을 잴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당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뇌와 적혈구에게는 거의 유일한 밥이고요. 프룩토스는 정자에게는 유일한 연료죠. 그리고 리보스라는 당이 없었다면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 DNA, RNA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간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원자 배열이 딱 한 군데만 달라져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포도당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분자 수준의 변화가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또 어떤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요?